열알기 2번은 전국에 여러 대학에 이제 산재해 있는데요. 열알기 2번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열알기 2번들은 네 가지 계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가 이제 초고번 계열로라고 해서 열알기가 아직 완성된 체제를 갖추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2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알기 계열이라고 해서 열알기가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열알기라는 책명으로 이제 전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암집 속에 열알기가 이제 편입됩니다. 연암집 외집 계열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암집이 다시 개편하면서 별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네 가지 2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열알기 초고번 계열 2번인데요. 저희 대학에 있는 초고번 계열 2번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초고번 계열 2번들입니다. 저희 대학에는 초고번 계열 2번이 10종이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연암이 처음 원고를 작성해서 그 원고를 수정하고 또 원고를 증편한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알기 초고번 계열 2번 10종 중에서 이제 초고번에 해당되는 것이 연행음청록, 연행음청기, 잡록하에 있는 열알기 내용들입니다. 연암이 최초의 원고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수정해서 다시 필사한 책들이 있는데 행계잡록 6이라든가 행계집 열알기 리, 잡록 상, 행계잡록 5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암이 다시 수정해서 필사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 연행음청건이라는 곳에 황덕일약이라는 편이 추가됐고요. 다시 이제 황덕일약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책으로 황덕일약 1, 2 이게 또 있습니다. 10종의 열알기 초고번 계열에서 또 3개가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연행음청곤이라는 것입니다. 연행음청곤이라는 책은 연암이 열알 지역을 답사하면서 휴대했던 책에다가 그 여행 일정을 적어놓고 중요한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기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열알기 작성할 때 이제 참고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매시화라는 책도 있는데 양매시화는 타만총서라는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양매시화 속에는 열알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열알기 지을 때 양매시화를 참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초고번 계열 10종 연암이 처음 원고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원고를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증편하고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열알기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자료는 당국대 박물관에 있는 그 연민문고 중에 한 책인데요. 면양잡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납지일본으로 6책이 있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97년부터 3년 동안 면청 군수로 있으면서 기록한 이제 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암 자신이 지은 글도 있고 또 연암이 받았던 공문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판심 하단에 보면 연암 삼방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어서 연암 집안에 있었던 집안에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중요한 그 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목민서라고 할 수 있는 칠사고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농서를 할 수 있는 관홍소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양잡록안의 칠사고는 이제 수령 칠사,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을 수령 칠사라고 하는데 그 칠사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연암 선생이 이제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기록한 이제 목민서인데 기왕에 나와 있는 목민서에서 여러 글귀, 중요한 글귀를 따왔고 그 중에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귀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2개 버전으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것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친필로 보입니다. 초서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것은 그것을 깨끗하게 필사를 했어요. 정서를 했는데 그 면청군수 시절에 그 고을에 있는 아전이 깨끗이 정사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비교하면 조목이 늘어난 것도 있고 조목이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 특히 두 번째 글에는 마지막에 발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국민서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농서인 관홍소초는 1797년에 정조임금이 농사를 권장하고 농서를 구하는 그런 율법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면청군수로 있으면서 응답을 해서 지은 농서입니다. 이 면양잡록에는 이처럼 연암 박지원 선생이 현지의 군수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민정신을 담아서 농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목민서도 편찬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